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경우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억제하고 대응하는 전략사령부도 공식 출범한 가운데 탄두 중량 8톤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인 현무5가 공개됐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면서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핵 위협을 하는 북한 정권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면서 한미 핵 협의 그룹을 중심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 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략사령부 출범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억제하고 대응하는 임무를 맡아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한국군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합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 미한 핵 재래식 통합 발전을 논의하고 관련 훈련 실시도 주도하게 됩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텔 위에 원통형 발사관이 얹어진 형태로 처음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 8톤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수단입니다. 3축 체계의 하나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수단이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LSAM과 킬체인 핵심 전력 중 하나인 스텔스 전투기 F-35A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공군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행사장인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최대 무장 57톤으로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2,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B-1B가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북한 국방성의 김강일 부상은 이날 대회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행사에 B-1B 전략폭격기가 동원되는 데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 부상은 특히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지적하면서 상응하는 예측할 수 없는 전략적 성격의 행동 조치 강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출현돼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단기적으로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려 할 것 같진 않다며 다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등 수위를 조절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은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인 북한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비인도주의 지원 금지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와 이란, 북한, 중국을 국제체제의 기본 원칙을 바꾸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들은 독재 통치를 공고히 하고 해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며 영토 분쟁을 강압이나 무력으로 해결하고 다른 국가의 경제와 에너지 의존을 무기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가 미국의 군사, 기술 우위와 동맹을 약화하려 한다면서 수정주의 세력의 이런 목표를 막기 위해 미국은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북한에 대해 미국이 외교적 압박과 군사 태세를 강화했으며 북한과 직접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협박이나 전제 조건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의 수백만 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발사대 등 무기와 탄약을 대량으로 전달했고 러시아는 북한의 첨단 무기 기술을 공유하기로 합의해 일본과 한국에 대한 위협을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연대 강화에 대응해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 간 통합을 가속화했다고 밝히고 미국의 정권은 바뀔 수 있지만 외교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라는 제목의 메모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13개 나라를 2025 회계년도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나라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거나 준수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나 무역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기타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등 해당 국가의 정부 관리나 고용인들에게 미국 정부 차원의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지원을 허용하지 말 것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대표들에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도 주문했습니다. 미국이 인신매매 근절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북한을 정부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22번째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며 핵 보유국 지위를 놓고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전날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V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국제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금까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고 그 대신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 이것은 단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치 않은 확전의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은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며 핵 비확산을 지원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우리의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위조 담배를 제조 판매해 7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중국인이 호주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인도돼 법정에 섰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이 불법적인 담배 밀매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범인 북한 은행원과 중국인 2명에 대해 현상금을 걸고 쫓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진광화가 지난달 27일 호주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30일 워싱턴 DC 법정에 첫 출두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진 씨는 공모자인 북한 은행원 심연섭과
중국인 칭구어밍, 한린닝과 함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위조 담배 상품을 제조, 판매해 불법적 수익을 얻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기소됐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3월 호주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호주 당국에 체포됐으며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최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진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정부 소유 회사가 위조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입담배를 밀수입해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서류를 이용해 미국 금융기관을 속이고 최소 310건, 약 7,400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에 약 7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은행 사기 공모, 국제긴급경제고난법, 대북제재 위반, 자금 세탁 및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은 2006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왔으며 1992년부터 담배와 위조담배 밀매를 포함한 불법 무역을 통해 이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조담배 생산 능력은 연간 20억 갑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조담배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며 밀수담배는 비용 1달러당 20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돼 북한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단일 품목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담배 판매는 당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금 등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공범인 심연섭에 대한 제보는 500만 달러, 중국인 칭구어민과 한린린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는 5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들은 방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이 한국 방위비 증액 압박과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B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동맹국들이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방어 책임을 분담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또 한국은 동맹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억제하는 위험을 분담할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입증해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강압에 저항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이 중국 단둥 지역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다가 2014년 북한 당국에 불법 체포된 한국인 김국기 목사의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북한의 억류자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리즈 트로셀 대변인은 1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김국기 목사 등 한국인 6명이 북한의 장기간 억류된 상황과 그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히고 북한인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억류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도 BOA에 다른 국가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고 공정한 국제적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은 정기적으로 북한 당국의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을 수십 발 발사했다면서 이스라엘이 보복하면 또다시 반격하겠다고 경고했다고 AP, 로이터 등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날 미사일 발사는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아바스 닐포르산 혁명 수비대 작전 부사령관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으며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과 텔라비브에서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 임박 정보에 따라 전 지역에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방공호 등으로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스라엘 군 측은 이란이 약 2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밝히고 이란의 심각한 공격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의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미군에게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을 격추하라고 지시했으며 계속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쟁 확대를 규탄하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과 이에 대응한 이란의 대규모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등 이번 중동 사태와 관련해 이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휴전이 필요하며 이것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동에서 긴장 고조가 이어지고 전쟁이 확대되는 걸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일본 국회에서 제102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1일 오후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각각 과반표를 얻어 제102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발표한 새 내각 인선에서 방위상의 11선 중의원 출신인 나카타니 켄을, 외무상에는 9선의 이와야 타케시를 지명했고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유임시켰습니다. 이시바 내각은 나루히토 일왕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는 친임식과 강요 인증식을 거쳐 이날 오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납북 피해자 문제는 우리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강한 결의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미국과의 정상 외교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양자 관계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등과도 중요하며 정상 외교를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다른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인사들과는 달리 비교적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전 총리가 1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넘게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우크라이나가 주권적이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국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과 관련해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만큼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17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IP4가 참석한다고 밝히고 나토와 IP4 국가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러시아가 북한과 중국, 이란의 지원을 받는 데 이어 인태 지역에서 다른 문제들도 대두되는 만큼 양측 간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년간 네덜란드 내 4개 연립정부를 이끌었던 리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안과 아울러 회원국들이 방위비 수준을 연 2%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 등 전임자의 우선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30일 2시간 반에 걸친 군 최고 사령관들과의 회의 뒤 행한 영상 연설에서 각각의 최전방 지역과 추가적인 역량, 구체적인 과제들과 관련해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 가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진격을 계속해왔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속한 군사 행동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1일에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항구 도시 헤르손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일부터 연말까지 추가 징집을 통해 병력 13만 3천 명을 모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